자,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해놓고요. 자, 볏짚을 덮는 이유는 수분을 날아가는 것도 막아주고요. 수분 유지도 되고요. 지온이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요. 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18도, 20도를 유지할. 근데 보통 보면은 파종해놓고 볏짚까지는 덮는 사람은 있어. 근데 왜 또 착용 안 해? 관수시설 안 해? 아, 손으로 주면 되지. 언제? 매일 줘야 되는데. 매일 줘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올라가나?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종자를 받자마자 20일이 넘어가면요, 발화율이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따서 바로. 네, 최대한 빨리 발화 높이려면 최대한 빨리 심는 게 좋습니다. 과육채로 하지 말고요, 햇빛에서 말렸다가 과육을 다 벗기세요. 그러니까 알씨로 심으세요. 알씨로. 아, 말려서 떼껴가지고 심구나. 첫 해는 신비단병이 안 와요. 2년 차부터 신비단병이 옵니다. 그래서 종자발화 포장에 신비단병이 제일 많이 오는 거는 과육을 벗기지 않아서 신비단병이 많이 오는 겁니다. 잘 안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바로. 아니요. 저기 20일 이내에, 자전 10일 이내에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고추 빨리 말리려면 햇빛에 수들고죠. 네. 수들겼다가 그늘 바람 잘 통하는 데다 말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비벼서 말리고 안 벗겨지는 거는 별도로 껌거리 같은 데를 걸러서 알씨만 하고 물에 뜨는 거 건지고요. 그리고 파종을 하셔서 이렇게 볏짚을 덮고, 이렇게 장볏짚을 갖다 덮고 이거 끈을 안 하면 날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을 덮고 물을 푹 주고요. 가을에도 일부 올라오지만 그 다음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1년이 되면 그 다음에 이른 봄에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주묘, 그 다음에 실생묘를 잘 아셔야 돼요. 실생묘도 심으면 그 다음에 수확이 안 되죠. 분주묘도 심으면 그 다음에 잎 못 뜯죠. 2년 차 돼야 뜯죠.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3년생이니까 4년생에 잎 비대시키고 5년에 가서 아까 꽃 폈죠.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냐? 분주묘는 종자 증식 목적, 실생묘는 재배 확대 목적. 반 가격에 분주묘를 가지고 100평 하는 돈이면 실생묘 가지고 200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수확은 같다. 대신 분주묘는 분열이 되기 시작하고 종자가 달리지만 실생묘는 분열이 안 되고 종자만 가문가문 낫이 나요. 그래서 재배 확대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실생묘를 반 가격에 사서 하시고, 내가 증식 목적으로 갈 것 같으면 저기 분주묘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분주묘를 갖다가 잘랐을 때, 자, 요게 잎줄기를 잘랐을 때 요게 이쑤시개죠? 요게 담배 가는 담배고 이거 굵은 담배예요. 제가 담배를 많이 피는 놈이라. 그래서 이렇게 잘라 이쑤시개 같이 약해져요. 밑둥을 바짝 자르면. 여러분들 산마늘 수확할 때 밑에서 최소한도 10cm를 남겨놓고 자르세요. 자를 때.
그래야 고기에 있는 양분이 구근 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다든가 줄기를 잘랐을 때 물크러지죠? 물크렁물크렁해져? 수확하고 난 뒤에 못 보셨나요? 그거는 못 보고 이렇게 대고 손 떼고 문제놓고 그냥 물크렁물크렁 하지 않아요? 6월 저기 자르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보면 짐을 질질 나듯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물음병인데요. 수확하고 난 뒤에는 친환경 살균제든 유기농 살균제든 꼭 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바짝 자르든가 물음병이 왔을 때 구근까지 이렇게 약해져요. 그래서 수확을 안 한 묘하고 수확한 묘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주해서 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아직까지 분주하는 농장은 없죠? 양양에는. 그러니까 아마 2, 3년 뒤에는 여러분들 포장에 20개, 30개 됐을 때 분주할 텐데 자르고 분주했을 때는 요런 껍질을 까보면 이렇게 이쑤시개 갖고 가는 담배 많아져요. 물음병이 있을 경우에 바짝 자른 경우는 이렇게 되고 안 자른 거는 이렇게 손가락 굵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막을 좀 알고 이거 뭐 나이가 적은데 뭐 이거 어린 걸 보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수확한 거냐 안 한 거냐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 저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우리 집사람이고요. 보면 눈물 나요. 이렇게 저희는 전면 포장을 해서 노동력 줄여 집 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20에 25 간격으로 해서 120망에 5줄씩 심습니다. 그래서 100평에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 밀식으로 들어갑니다. 간격을 넓게 하다 보니까 호박잎 많아지잖아요. 아까 저 집 뒤에서 아침에 잘라 갖고 온 건데 입이 작죠. 저거를 비료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저기 비료가 있어서 펠렛은 저 구멍에 잘 안 들어가고요. 그래놀 형태, 문전옥답이라든가 금수강산이라든가 아리랑이라든가 이렇게 펠렛 말고 그래놀 형태 구슬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불어에다 놓고 위에 있다 뿌린 다음에 호꾸로에는 불어로 바람을 싹 뿌리고 가면은 불고 가면 구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구멍에다 고르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름이 뭡니까? 네? 구슬처럼 된 그러니까 문전옥답도 있고 금수강산도 있고 아리랑도 있고 해서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엄청 많은데요. 우리 3만원 포장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퇴비를 유박을 쓰세요. 저희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7가지 회사 유박자재를 써서 평가를 했는데요. 제일 싸도 비싼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전옥답이나 금수강산이나 괜찮은데 우리 홍천군은 지금 문전옥답을 쓰는 지가 근 10년이 됩니다. 제일 무난합니다. 제일 싸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차강 해놓으시고 관수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집에 와보셔서 알지만 이렇게 전면 포장을 해서 헛골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정식할 때 뿌리는 자르지 않습니까? 예, 안 잘랍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세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꾸겨 놓든 어떻게 했든 간에요. 우리 감자 찝는 집게 큰 거 있죠? 남자들이요 벌리지 말고요 양손을 잡고 가운데를 발로 밟으면 이거 한 뼘 이상 푹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머님도 거기다 씌놓고 가에 손으로 돌려놓고 끝나잖아. 그 정말 어떻게 깊이 파나 했더니 그렇게 하는구나. 그 감자 찢는 집게로 그 발로 가운데 꽉 밟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가요. 그럼 뿌리 뭐 말아 눌릴 일도 없어요. 저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60 부직포인데요. 저거는 저희 군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면서 공장에다 아예 맞췄어요.
예, 저거 시중에 파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홍천 제가 회장을 하면서 저걸 노동력 인건비를 줄이려고 저걸 도입한 지가 6년 됐습니다. 6년. 저 한 포에 한 눌레 얼마죠? 12만 7천 원이요. 핀까지 하면 한 15만 원 돈 합니다. 100m인가요? 200m인가요? 200m요. 100평하고 남습니다. 싸네. 네, 인건비 1년 기면은 저거 한 번 씌우면 저기 3년, 4년 써요. 그리고 나면 또 야가 크니까 예, 그러니까 분주할 때까지는 다 써먹는 거예요. 그냥 5년 정도까지는 써먹어요. 그 5년 동안 그냥 계속 씌워놓는 거예요. 근데 분할이 잘 안 돼요. 적게 돼요. 그게 있어요. 기만 매는 대신에 분할이 좀 잘 안 된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게 정식을 해서 3개, 4개 심었던 게 여기 보시면 4개, 5, 6, 7개로 늘어났죠. 3년이 되면 거의 2배 정도 늘어나요. 첫해 모사리하고 비대시키고 2년 차서부터 분주 그렇게 해서 3년 차 되면 거의 2배 내지는 3배 정도가 분할을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꽉 차죠. 포장이 3년 되면 거의 꽉 찹니다. 대신 입이 후방기만 해줘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근데 4년 5년 차 되면 입이 작아져요. 밀식이 돼. 양분을 땡기는 게 서로 경합을 하고 위로 쭉 길게 빠져요. 그래서 수확하기가 좋아요. 노지도 저렇게 되나요? 예. 노지에 이거는 내가 하우스에다 실험했는데 이제는 하우스에 안 합니다. 조기 생산하는 거 외에는 하우스에다 안 해요. 예, 조기 생산하는 것만 하우스에다 하고 전부 다 노지에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산마늘 심는 거 여러분들 느끼셨지만 8월 말 고온기 지나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산마늘 새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늦어도 9월 중순 전에 다 심어야 돼요. 9월 중순 전에. 그 이후에 심는 거면 아예 그 다음에 봄에 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3년, 4년이 지나도 이렇게 생육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 내리는 시점에 뿌리를 나오는 것들을 끊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양분을 못 당겨요. 뿌리 내려온 다음에 이식을 하게 되면 구근에 있는 양분을 가지고 1년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까처럼 구근이 얇아졌잖아요. 우리 잘라놓은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근을 그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비대시키려면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 내리기 전에 심은 놈은 뿌리를 콱 박아서 이렇게 굵은 데다가 분열했지 세력은 더 좋아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한 달 차이인데 참만의 말씀이에요. 최소 4년까지 차이가 나고요. 분구는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늦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작물이 움직이는 시점 그걸 잘 알고 하셔야 된다. 이건 대한민국 어디 가든 어떤 연구소든 뭐 박사든 농학 박사든 이거 연구한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미친놈. 저는 오직 나물 한 가지만 하는 놈이라 이 나물에 대한 이 생육 이거 분구되는 거 언제 심어야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문제가 생기고 수확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이거 한 사람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여러분들 분구해서 심을 때는 9월 늦어도 양양은 9월 중순 전에 심어라. 여러분들 올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 있는 거 뭐 많이 팔 거 없고요. 한 개만 봐보세요. 한 개만. 8월 말에 한번 그 뿌리 완전히 파는 게 아니고요. 한쪽 면을 호미로 싹 파서 뿌리 있는 데를 새 뿌리가 내려왔나 8월 말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또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또 파보세요. 뿌리가 안 다칠 정도로 싹 파보세요. 그래서 이 새 뿌리가 하얗게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러면 새 뿌리가 내려오기 전에 굴치를 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에는 언제 심는 게 적합한지 또 양양도 이 바닥하고 지금 사모님네처럼 저 어성정 같은 데나 이런 쪽엔 또 틀려 심는 시기가.
이 바닥에는 새뿌리 내리는 시점이 늦어요. 근데 저 추운 데는 빨라요. 그래서 내가 심는 장소에 새뿌리 내리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그냥 저는 통계적으로 그 9월 중순 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대신 뿌리는 새뿌리 내리기 전에 굴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뿌리는 늦어도 8월 중순에서 8월 말일 안에 캔 묘를 가지고 갖다 심어라. 네. 뿌리 내리기 전에 캔 거. 뿌리 내린 뒤에 할 바에는 아예 봄에 심어버리세요. 그러니까 2년 3년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좀 잘 아시고요. 이게 지금 어렸을 때 봄에 이렇게 생육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벌써 몇 년 지난 사진이에요. 신고 2, 3년 지난 사진이고요. 이쪽 거랑 수량 비교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생산량 차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되는 거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가 수확이 끝난 뒤에 이거 이렇게 그 지피물 이거 덮어놓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상육이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피물을 여러분들 수확 끝나고 그러면 이게 제거 안 하죠? 깨끗하게. 예. 예? 예. 깨끗하게 앞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세요. 거기에 있던 균 다 거기 그대로 있으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잿빛곰팡이든 무름병이든 그 신비단병이든 그대로 번져요. 그럼 밭에 있는 이물질을 싹 걷어내고 네, 예, 지피물을 싹 깨끗하게 하고요. 그 남자분들은 왜 불어와 있잖아요, 불어와. 갈퀴로 예치기로 한번 싹 깎아낸 다음에요. 갈퀴로 긁어낸 다음에 불어와로 싹 밀어버리세요. 아주 그 마당 같잖아요, 깨끗하고. 예? 그래서 2차 발병되는 근원을 없애라.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그 볏짚에 바실러스균 이런 것들이 그 균 자체 이런 균들이 미리 선점을 해서 잡균이 못 들어오게 잡아주고 여러분들 여 센터에서 주는 미생물 있잖아요. 이걸 치셔요. 좋아요. 그래서 이 수확이 끝난 뒤에는 이렇게 좀 부직포 해놓은 데를 이렇게 깨끗이 하고 그 볏짚을 심는 데는 착 깔아앉혀놔라. 볏짚 한번 심으면 2, 3년 동안 큰 문제 없어요.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싹 제거하는 게 좋나요? 최고 좋죠. 네. 왕겨를 덮어도 되나요? 네, 왕겨를 덮대요. 이왕이면 저기 그 훈탕 태운 거 있죠? 완전 태운 거 말고 살짝 태운 거, 까맣게 태운 거 있잖아요. 그렇게 태운 거든가 아니면 왕겨를 2, 3년 동안 묵혀서 발효된 거 있죠? 그걸 덮으세요. 왜 그러냐면 왕겨는 한번 썩을 때까지 3년이 걸리잖아요. 그죠? 잘 한 3년도 잘 안 썩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부숙이 되면서 질소지를 땡기고 무름병이 많이 와요. 센 거를 갖다 덮으면. 그래서 이왕이면 훈타낸 거는 무름병 같은 게 안 와요. 그 발효시킨 것도 그런 병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센 거는 그 좀 저는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왕개를 갖다 놓고 물을 뿌려서 비닐에 덮어서 예, 미생물 갖다가 하면 2, 3개월이면 웬만큼 부숙이 돼요. 그리고 저 질소비료 갖다가 물에 타서 확 껴놓으면 빨리 부숙되잖아요. 미생물하고 같이 해놓으면 금방. 예. 됐네요.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 발효를 시켜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낙엽이나 볏짚 이걸 활용해서 덮는 게 좋고요. 볏짚을 덮으면 부직포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보면 이 볏짚은 약 70%에서 80%까지 풀 억제를 시킵니다. 대신 부직포보다 볏짚이 토양이나 작물에는 엄청 좋은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산마늘 포장에 자 우리가 5월 말이면 수확이 다 끝나고 6월 달 되면 종자 수확이 끝나죠. 그러면 다 그냥 놀잖아요. 혼농업을 하세요. 요 헛골 요 산마늘 끝에다가 이렇게 옥수수를 심으시고요. 낫으로 비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깨를 심어도 좋습니다.
산마늘 끝나는 그 포기 사이에다가 꽂으시고 저건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꺾으세요. 가을에. 콩도 마찬가지로 수확이 전면 절취하는 포장에는 콩을 심으세요. 콩. 이모작이 가능한 작물이 요겁니다. 산마늘 포장에 그냥 내깔려도 풀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왕 다른 작물로 하게 되면 이모작을 할 수가 있다. 혼농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산마늘 요 매운맛이 나는 거 토종산갓이나 그 와사비나 이런 거 가지고 좀 남들이 생산 안 할 때 하는 거. 이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곰치보다 생산량이 3배가 많습니다. 요거는 고냉지 산처시험장 태백 분소에서 그 종고 분양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양양은 바닷가 횟집들이 많기 때문에 쌈용으로 기가 막힙니다. 네? 매콤한 맛이 있고요. 자, 요 산마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저희 농장에 와서 보신 분도 계시죠? 상자에다 하신 거. 대한민국 최초로 상자 재배를 해서 연중 생산이 가능하게끔 아까 첫 페이지에 그 식물 공장형 휴면 처리 시설 있었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꺼내서 키우고 싶은 때 아무 때나 꺼내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거 상자에 있는 거 수확이 끝나면 바깥으로 빼놓고 휴면실에 있는 거 또 갖다 집어넣고 또 수확이 끝나면 또 휴면실에 있는 거 꺼내다 깔고 저게 그 휴면실에서 5cm를 키워서 하우스에 들어오면 25일이면 수확 끝납니다. 그래서 넉넉 잡고 한 달이면 한 작기가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상자를 4,500개를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100평에서 여러분들은 100평 땅에다 심어서 100평밖에 수확을 못하지만 저처럼 자르면 여러분들은 100평에 2년에 한 번 수확해요. 근데 저는 돌아가면서 300평에서 500평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소득은 여러분들보다 최소 5배가 넘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저 그림 작년이나 재작년 교육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1월 7일 날 첫 수확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작년에는 2월 7일 날 수확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도매 시세가 재작년에 24,000원, 작년에 28,000원 받았습니다. 전부 다 벌크로 5.2kg 담아서 농협에 갖다 주고 소포장해서 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여기에 전량 다 해서 그 수수료 없이 키로에 28,000원씩 그냥 도매로. 그래서 한번 여기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면 약 700k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되죠. 그러니까 100평에서 한 5천만 원 넘게 나와요. 3번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는 평당 저거 하나로만 가지면 50만 원 정도 좀 넘는데요. 저는 100만 원, 평당 100만 원 목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수경재배입니다. 수경재배. 그것도 이미 성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경에다 안 하고 100% 수경으로 땅에다 심고 김 매는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0% 수경으로 해서 연중 내가 키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고 거꾸로 일본에 가면 싹지름 재배라고 해갖고요. 산마늘 잎이 아까 엄나무순처럼 잎이 퍼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는 울릉도 뿔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그 상태로 해서 20cm 내외를 키워서 5줄기 배경이에요. 배경. 엄청 비싸죠. 그래서 저는 요게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일본에서 그걸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 상류층 백화점 이쪽에 한시적으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산채연구소랑 지금 연구하고 제가 이걸 한 지가 벌써 6, 7년 됐는데 인제서 산채연구소 제가 지랄을 해놨더니 이제 인제서 상자 재배 연구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여러분들한테 교육시킬 겁니다. 산채연구소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앞질러 가고 있지만 예, 여러분들은 아마 2, 3년 뒤에 그 정식적으로 연구소에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뭐 미리 와서 봤던 사람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백합 재배하던 사람들 백합 상자 엄청 많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다 활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기존 하던 자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많은 면적이 할 필요 없어요. 100평짜리 하우스 한 동만 해갖고 300평, 500평 하면 돼요. 여러분들 500평, 600평까지 넓은 면적에다 죽어라고 김멸 필요 없습니다. 근데 100평 가지고 이제는 수경 재배하면 1000평, 2000평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상자에다가 그 전에 내가 요거 상자에다가 했던 거 여러분들 이거 갖고 와서 보여드린 적 있죠? 상자에다가 교육 시간에 이렇게 들고 와서. 예. 그게 12개였던 게 지금 100개가 넘습니다. 12개 심은 게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백합구근 상자에 지금 32개를 심었는데요.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저는 앞으로 3년 뒤에 그 100개씩만 보면 한 상자에 무조건 3kg가 넘는다라고 봅니다. 전면 절취했을 경우에. 그러면 2만 원씩만 계산해도 얼마일까요? 한 상자당 6만 원 아닙니까? 그럼 그 한 번에 1000개가 깔려요. 1000상자가. 그거 얼마입니까?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3번만 돌아가면 얼마입니까? 근데 5번을 돌리면 얼마일까요? 지금 3번, 5번을 했는데 그게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에 보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저는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해오고 있는 거를 평당 100만 원짜리 농사를 제가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미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아까 운반차 폭도라는 거 뭐 이런 걸 개발했던 이유가 인건비를 줄이고 앞으로 100만 원짜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하시라는 게 그겁니다. 적금과 퇴직금 어마어마하게 종자 생산되는 거 한쪽에서 계속 맹길고 수경 재배하면 뿌리채로 싹 팔아버릴 거니까 한 100만 개 만들어도 1년에 못 가는 수 50만 개씩 팔아버려도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질러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주고 제가 이 수없는 이런 시행착오를 가르친 걸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자전 하시고요. 이렇게 이 상자에 해왔던 게 이게 지금 요게 여기다가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4개 심었던 게 저게 지금 100개가 넘는다라니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강의할 때 들고 왔던 상자일 거예요.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때 3년 됐을 때 이걸 갖고 왔을 거야. 근데 지금 6년 됐으니까 적을 거야 아마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상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백합구근 상자. 그래서 다행히 나라에서 저 다리 철거 안 하고요. 저 농사지어 먹으라고 저기에다 저 혼자 다리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기다 심어서 뿌리 내릴 때까지 저기다 깔아놓고요. 이렇게 이 앞에는 이거 종자 3만을 종자 이렇게 대량으로 1년에 200만 개 이상을 만들어서 심연도 시키고 깨우치고 여러분들은 종자를 파종해서 3년이 돼야 밭에 심지만 저는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 저는 1년 반 만에 밭에 심게끔 만드는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상자에다 해서 강제로 인위적으로 잠을 재우고 깨우고 1년에 겨울을 2번을 시키네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